반갑습니다. 코인충입니다. 자, 지금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일지 과연 아니면은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덫일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코인 시장에 물음표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파악해야 하는 핵심이 중요합니다. 금일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추세 먼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65K 회복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 상승은 전략적인 시장 활동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 기업 메타플래닛이 약 120만 달러에 달하는 BTC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메타플래닛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225.1 BTC, 약 147만 달러로 증가했어요. 또한 메타플래닛은 최근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62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은 연 0.5%의 이자율로 2025년 6월 25일에 만기가 도래하죠. 그와 더불어 분석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한 몇 가지 이유로서 비트코인 가치가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비트코인은 10% 이상 상승하면서 과매도 랠리에서 벗어나 하락 추세에서 또렷한 돌파구를 마련하며 가격이 주요 가격대인 9천만원 선 달러를 돌파하자 분위기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었는데, 비트코인의 강세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는 상당한 시장 유입이 있어요. 4주 동안에 총 80억 달러가 순 유출된 후에 지난주에는 선물,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 중심으로 33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특히 테더는 10억 달러의 USDT가 발행되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줬죠. 또한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아크21 세어 비트코인 ETF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월요일에 각각 1억 1,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상당한 유입을 경험했는데, 이는 이전보다 더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리테일 관심을 시사하고, 더불어 외부 지지와 투기적 활동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먼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5년간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5년 전에 제 의견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자산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높였고, 또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경우 7월 23일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과 2028년으로 미뤄진 한국의 암호화폐 가세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도 시장을 더욱 자극하고 있어서 거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들이 모이고 있고, 또한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상황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로 인해 비트코인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바로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움직임이 변수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우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용 비트코인이 16일 오후 2시 13분 정도에 이동되었고, 이동된 비트코인은 약 1330달러 상당인데,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거액 전송에 앞서서 일종의 테스트처럼 시험 전송을 거치는 문화가 있어요. 해당 트랜잭션 이후에 몇십 분 간격을 두고 5개의 추가 전송이 발생함에 따라서 마운트 옥스 측에서 채권 상환용 비트코인의 정해진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하기 전에 내부 물량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운트 옥스는 채권자들에게 반환하는 암호화폐를 직접 개인용 비트코인 지갑으로 보내지 않고 전문 암호화폐 취급 기관들과 채권자 상환 지원 파트너십을 맺고, 각 기관으로 비트코인 덩어리를 보내면은 해당 기관에서 개인 계정으로 분배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번 상환의 경우 크라켄, 그리고 비트스탬프, SBI VC 트레이드, 그리고 일본 소재의 거래소인 비트뱅크 SBI VC 트레이드로 그 상환 절차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자금들은 아마 크라켄이나 비트스탬프 등 글로벌 유력 거래소로 바로 옮겨지는 물량의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크라켄과 비트스탬프는 둘 다 거래소 지갑 채권 상환에는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거든요. 크라켄은 비트코인 덩어리를 건네받고 90일 이내에 분배를 하면 되지만, 비트스탬프는 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분배 절차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죠. 과연 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지가 핵심인데, 불행하게도 비트스탬프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스탬프는 앞서서 지난 7월 8일에 마운트 곡스 물량을 받자마자 최대한 신속하게 분배했다 밝힌 바 있었는데, 크라켄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비트스탬프가 최대한 빠른 분배를 약속했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는 실제로도 현실성이 있는 약속으로서 앞서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물량을 분배했다고 하는 SBI, VC 트레이드, 비트뱅크 등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분배를 완료하기도 했어요. 즉 앞으로의 일을 살펴보면은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14만 2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중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된 물량은 가급적 빠르게 시장에 던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표적인 시장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여러 요소들이 긍정적이긴 하겠으나 마운트 곡스 등 아직 변수가 남아있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하셔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 맞서는 리플 XRP 옹호자 존 디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여 주목받고 있거든요. 일단 2월에 존 디트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상원 엘리자베스 워런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자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고, 디트는 9월 3일에 예정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경쟁하는 여러 후보 중 한 명이죠. 그리고 4월에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세는 존 디튼 캠페인에 각각 6,600달러를 기부했는데, 절반은 예비선거에, 나머지 절반은 총선에 기부했고, 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설립자, 스킨스 같은 다른 암호화폐 저명 인사들도 존 디트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현재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는 반암호화폐 세력과 찬성 세력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존 디튼이 친암호화폐 세력을 이끌고 있고, 반대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반대 암호화폐 진영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여러 유명 인사들과 리플 측은 존 디트에게 지원금을 기부하면서 점점 더 친암호화폐적 정치 세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유력 당선 후보 트럼프의 행보와 같이 겹치게 된다면 시장에 여러 규제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 소식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따라서 리플을 비롯한 시장 전체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소식으로 체크하시고, 더불어 특히 여기서 리플은 이 암호화폐 규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긍정적 테두리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상승폭 역시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분 좋은 상승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우상향 역시도 기대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금요일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계속해서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